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현대오토에버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작년 22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 및 투자 포인트고요. 정리를 하면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일부 차종에 대해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로 인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2023년 매출은 약 3조 원, 영업이익은 약 1,900억으로 작년보다 약 35%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PR은 27배, PBR은 2.8배, 부채 비율은 61%로 제조업체로 보면 비싸 보이지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면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정의성 현대기아 회장이 약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주가가 올라야 오너 입장에서는 유리한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매출의 77%가 현대차 기아차 쪽이기 때문에 다소 성장의 의존이 크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 기아 등 기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로 우리가 SI 업체라고 그러잖아요. SI 업체. IT 서비스 기준으로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SI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ITO, 아웃소싱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으로 또 스마트 팩토리 또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고요. 다음 차량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모빌진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이 모빌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내비게이션은 인포테인먼트 및 지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고 내비게이션과 더불어서 정밀 지도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차량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관리, 보안, 위치 정보 그걸 연결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다른 이동수단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향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을 다시 보면 이 회사는 아직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SI하고 ITO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의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의 SI 업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삼성의 삼성 SDS처럼.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 대신 이제 성장이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8.15%에서 지금 이번 3분기 보면 21.89%로 성장을 보였고요. 21년도에는 13.9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크게 핵심 사업을 먼저 보면 ITO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제공하는 걸로 보면 자동차가 내부적인 경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모든 부분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쪽 S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모빌진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진 어댑티브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일부 적용을 해서 2024년부터는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ADAS 아다스라고 하죠.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 구현을 위한 특화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이미 GV60, 그 다음에 올해 EV9인가요? 그쪽에도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는 구독 형태라는 특이한 형태로 또 기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내비게이션은 뭐 또 우리가 다 쓰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다 아는 거고, 거기에 인포테인먼트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또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까지 공급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장에 한 칸 한 칸까지 적용을 해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주차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댑티브라는 부분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다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긍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이 회사들과 관련돼서는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겠죠. 다음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주가는 15만 9,1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4조 3,600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08이고요. 회사가 좋아 보이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 지분이 좀 낮은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일봉 보겠습니다. 주가 보면 제가 지난 5월 1일 날 정리했을 때 12만 2천 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까지 주가가 26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정리할 때는 이 회사 10만 원에서 14만 원 위로 뚫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간에 못 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영업이익이 올해 뭐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갈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는 갔습니다. 주가 갔고, 대신에 최근 9월 달에 최고점을 만들고 고점에서 약 40%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8월 달 이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부분, 그렇죠? 주가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당사 주가도 좀 기대감 대비 너무 빠르게 주가 오른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제가 14만 원에 대한 근거는 요겁니다. 월봉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주가가 10만에서 14만 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고, 단기간 넘지 못하고 좀 쉬었다가 또 가지 않을까. 그리고 2023년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10% 안팎이기 때문에 넘기는 어렵다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9년에 상장될 때 공모가 48,000원이었고요. 3월달 팬데믹 때 21,350원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에 26만 3천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5만 9천원까지 또 내려왔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14만 원이 이제 뚫었으니까 이제 14만 원이 일단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수급은 특이하게도 올린 세력은 눈에 안 띄는데 매도 세력은 확실히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은 그냥 꾸준히 샀고요. 요거는 조금 아니고요. 요건 숫자가 그래프가 잘못 그려진 것 같고, 외국인은 요까지. 외국인은 그냥 꾸준히 사 모은 걸로 보이고, 기관은 샀다가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매도를 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최고점부터 팔지는 않았고요. 올라가는 중간쯤부터 팔기 시작해서 엄청 팔았습니다. 34만 주나. 그게 좀 특이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리포트들 보면 리포트도 다 중립 하향 의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이 좀 합작품으로 주가를 뺀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사서 올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83만 주 순매수, 기관은 19만 주 순매도. 앞에서 34만 주 순매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34만 주 빼면은 다시 순매수인데 최근에 엄청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입니다. 현대차 매출액 10년물 보면 2021년도에 이 회사는 현대오토로 현대 MN소프트 3사합병이 있었고요. 22년도에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익 1,424억 확정치가 나왔고, 올해는 3조 1천억,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약 35% 성장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3조 4천억, 2,300억으로 성장은 이어지겠지만 다소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5%에서 6% 수준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측은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지 않고
또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 있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 1900억 35% 성장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좀 둔화돼서 20% 성장이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539억, 영업이익 527억, 순이익 38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83% 성장이 있었고요. 이건 성장과 관련된 실제 매출에서 발생했던 수주권인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현대차 그룹이죠. 그리고 반기 실적으로도 영업이익 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 63%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 실적도 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분기 실적이 예상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은 8,315억, 영업이익 500억, 당기순이익 370억 예상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50%, 51%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27일 발표한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27일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바닥을 찍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PER은 내년도 올해죠.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7배 정도 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4,155억, 유동자산 1조 5,800억, 비유동자산 8,800억, 총부채 9,400억, 자기자본은 1조 5,500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61%고요. PBR은 2.8배입니다. 제가 22년도 말 사업보고서와 비교해보면 부채는 많이 낮아졌고요. PBR은 주가가 올라서 다소 좀 올랐습니다. 배당은 최근 3년 평균 배당 863원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은 0.54%고요. 숫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당 1140원 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8월 17일자 보고서고요.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다 나왔는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니까 내비게이션 탑재율은 아마 100%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글로벌 시장은 아직도 30%에 미치고 있고요. 미주나 유럽은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향후에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빌진 어댑트 적용 차량 증가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보고서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킴증권 9월 19일자고요. 현대 오토바이는 구조적 성장을 갖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돼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차 라인업의 기본 사양으로 내비게이션을 깔고 있고 유럽도 ISA 인텔리전트 스피드 어시스턴스 이걸 장착 의무화 등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내비게이션 쪽은 어쨌든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단기 주가 상승 랠리는 밸류에이션 부담 부근에서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때 외부 공개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어떤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서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나투자가 10월 16일자 보고서였고요. 여기서도 언급한 건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나왔고요. 이제 모빌진 어댑티브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 당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 중에 크게 두 축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데이터 뉴스에서 10월 18일자고요. 그러니까 최근 거죠. 이거는 현대 오토바이 1년 만에 600명 직원을 많이 뽑는다는 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생산점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9월달 뉴스고요. 앞에서 이건 주가가 이제 하향할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들이 막 투자 의견을 막 내렸습니다.
좀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어차피 2025년 이후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주가 오르갈 때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와 관련된 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고요. 10월 20일자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대 내부 매출이 약 77.8%로 현대차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다음 월요 신문이고요. 또 주가 상승과 관련돼서 최근에 현대모터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의선의 자금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 정의선 입장에서 보면 기아, 현대제철, 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조 원 이상의 규모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지분 상속을 받기 위해서도 수조 원대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단지 주가 상승으로 2천억이 자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뉴스고요. 이건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인데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뉴스를 보니까 당사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고 뭐 금양이라던가 뭐 이런 편입되냐 안 되냐 가지고 뉴스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고요. 31.59%, 정의선이 7.33%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수관계인 지분 75.31%고요.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모비스고 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최대 주주는 다시 현대차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개인적으로는 제가 14만원 뚫기 어렵다고 했는데 뚫고 나갔으니까 이제 14만원 근처에서는 또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